번째,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아니면 다트 이렇게 치면은 이 창이 검색이 됩니다. 창이 검색이 되고요. 이 안에다가 회사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오늘은 다트놀이 할 거예요. 다트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정보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각 회사의 담당자들은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양식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개별 기업 하나 갖다 놓고 이 개별 기업의 현재 주가의 상태와 다트에서 공시한 내용을 접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트놀이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아니면 다트 이렇게 치면은 이 창이 검색이 됩니다. 창이 검색이 되고요. 이 안에다가 회사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개별 기업 하나는 이름이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텍스트 기능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과 한번 접목을 해보죠. 덕산테코피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회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시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기보고서가 발표가 됐네요. 그러면 보고서라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 2번에 사업의 개요가 써 있고요. 덕산테코피아는 디스플레이용 화학 제품인 OLED 소재 사업, 그리고 합성 고무용 소재 사업, 기타 전자재료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화학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표로 나타내면 이 두 번째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테코피아는 OLED 유기재료와 반도체 소재와 기타의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진 회사네요. 그러면 2021년 1분기, 1년 전, 2년 전, 그러면 OLED 유기재료의 사업 부분은 58%에서 55%에서 39%로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은 37%에서 40%로, 40%에서 52%로 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기타 사업 부분도 4%, 3%, 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사업이 작아지고 반도체 소재 쪽 사업이 크고 있구나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끌고 와서 컨트롤 C를 하고 텍스트 기능을 누르고 바탕화면 누르고 복사, 우리는 퍼센트로만 쓴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써낼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일자를 써주는 습관, 이렇게 되면 분봉, 일봉 눌러주면 덕산테코피아는 매출 구조가 유기재료가 39%, 반도체 소재가 52%구나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다음 다트놀이 하기로 했으니까 눌러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 유형자산 취득 결정, 덕산 일렉트라라는 종속회사가 건물 기계장치 부대 시설을 취득했습니다. 대화건설에, 그죠? 이건 뭐냐면 전해액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생산 라인 투자를 위해서 대화건설에 이것들을 취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 재미난 단어가 하나 들어있네요. 전해액 생산. 전해액은 2차전지 쪽의 소재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매출 구조에는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없었어요. 밑에 이제 설명이 쭈루룩 돼 있겠죠. 한번 또 하나 볼까요? 덕산테코피아의 이수완, 누구냐면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사장이네요. 무슨 일을 했는가? 2월 4일 기준으로는 10.38%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월 23일 기준으로는 0.29%가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샀습니까? 장내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52,000주를 또 샀습니다. 단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알 수 있겠네요. 이수환 씨라고 나오는 데가 또 있나 볼까요? 여기 또 있네요. 당연히 봤듯이, 방금 봤듯이 대표이사입니다. 12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어떻게 늘렸나요? 장내 매수했습니다. 이만큼을 늘렸고요. 단가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저것들을 해석해서 여기에 HTS상에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만 봤더니 무슨 일을 한 거죠? 덕산테코피아의 대표이사가 장내에서 매수를 했네요. 의미가 있으려면 많이 사야겠죠. 이때 한 거는 157,781주가 늘었어요. 단가는 다 다르죠. 평균 단가 곱하기 주식수 하면은 얼마를 들인지가 나오겠죠. 그것들을 여기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정보를 기록. 두 번째, 신규 시설 투자가 있네요. 공시가 100, 1000억, 10억, 100억, 500억짜리 시설 투자입니다. 자본 대비 31%. 여기 써있네요. 2차전지 전액 첨가제 생산을 하는 공장을 지을 겁니다. 시작은 1월 달에 시작하고요. 올해 12월 31일 날 준공 예정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지 당겨질지 늦어질지는 모르니까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트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구조가 앞으로 변할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지금 1번의 사업구조 OLED는 줄어들고 있고 2번의 사업구조 반도체는 늘고 있고 3번의 사업구조가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사업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퍼센트는 이쪽이 준공되고 설비가 들어가고 가동 테스트하고 나온다면 퍼센트가 찍히겠죠. 언제? 일단은 공장이 준공이 올해 말 예정이니까 내년에 찍히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디스플레이 쪽 소재 사업이 슬로우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신사업단을 2차전지 첨가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 변동은 분기별로 계속 찍히겠죠. 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기록이 바뀌었고요. 아까 봤듯이 표이사 이수완 씨가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 그 금액은 계산을 해보시면 나와요. 땡땡땡 억 원을 얼마 평균 얼마에 얼마나 사다 나오겠죠. 그러면 안 보이지만 여긴 안 보이지만 중간에 어딘가 사는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구나. 가격대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공시를 공부 차원에서 저는 가이드만 제시하는 거니까 공시를 한번 눌러와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다트로 돌아가서 신규 수설 투자를 한다 그랬고 500억이었어요. 여기 보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덕산 테코피아를 대상으로 공시를 했어요. 주식이 없었는데요. 8%가 생겼다고 합니다. 신규로 투자했고요. 단순하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덕산 테코피아를 인수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단순 투자였다고 합니다. 8%에 159만 8,925주를 가져갔네요. 변동 내용 보면 전환사채권으로 이런 형식으로 가져갔고요. 단가는 일단 31,271원에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환사채권이 여기 있네요. 기재정정이 들어갔던 건 안에 내역을 조금 바꿨다는 거겠죠? 눌러보면 500억을 발행했습니다. 450억은 시설자금에 쓸 거예요. 50억은 운영자금에 쓰겠습니다. 이자는 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00억을 빌려줬는데 이자 없이 빌려줬어요. 나중에 전환사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구조를 가져가 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겠죠. 사채 만기는 2025년 12월 15일이에요. 0%고요. 전환비율 100%에 일단은 31,271원으로 발행을 했고 그것들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돈을 주고 전환사채를 가져왔네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리픽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조정해주고 주식수를 더 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볼게요. 그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최저 조정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25,017원까지 최저 조정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전환가액 리픽싱은 보편적으로 70% 정도를 잡는데 첫 번째 발행가액에 이쪽은 80%로 10% 더 올려놨어요. 그래서 31,271원 곱하기 80% 했을 때 25,017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HTS상에 안 보이는 정보가 하나 생겼어요. 텍스트 기능 눌러주고 누르죠. 여기다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500억 원을 0%로 전환사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8% 정도를 가지고 있구나. 31,271원에 발행을 했고 리픽싱은 80%라 리픽싱이 가능하다면 한다면 25,017원이겠구나 까지 새로운 정보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다채로워졌죠. 현재 가액은 21,300원이에요. 이런 정보가 없다면 지금 이 상태로만 읽어내면 중장기 깨졌고요. 개인만 계속 물타고 있고요. 추세는 계속 하방이에요. 성장주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면 타임폴리오의 자산운용은 리픽싱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31,271원 이 정도의 발행을 했고 리픽싱의 최고 한도는 25,000원이라고 했으니 최저 한도는 여기겠구나. 어떠한 돈에 500억 정도의 규모의 전환사채권이 그러면 지금은 이 자리를 리픽싱을 내리려면 이 최저 전환가액보다 더 내려야 리픽싱이 단계별로 기간에 따라서 계속 공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읽는 것과 우리 다트놀이를 하고 와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사업을 하나 더 붙이고 있고 그것들은 2차전지래.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타임폴리오가 500억을 들였고 전환사채를 가져갔어. 근데 걔네는 리픽싱을 할 거잖아. 전환가액이 최저가 25,000원이래. 당연히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리픽싱이 공시가 지금은 그것들이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 봐. 그러면 나는 이런 기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쯤에서 하락 기조가 방어가 되고 어디쯤에서 횡보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공시에는 또 리픽
FC인 공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추적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걸 한번 포지션을 취해볼까? 공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어지나? 늦게 지어지나? 그리고 이런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러면 언제 2차전지 첨가해적 사업이 퍼센트를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리포트도 챙겨보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이러면서 빈칸을 계속 맞춰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 맞아가는지 어떠한 요인 때문에 틀려가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는 최근에 신규 시설 투자 굉장히 많은 종목에서 나오고 있어요. 투자는 선제적인 움직임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대비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뷰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기업도 시장 상황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시장 상황이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투자를 해놨는데 수요단에서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 대규모 투자는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정보를 취합해 놓고 순차적으로 따라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림이 맞아떨어지는지 어디서 잘못되는지를 추적하는 게 투자자로서 종목을 차트로도 해석하고 다트에서도 정보를 가져와서 해석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 그리고 매매는 돈의 힘, 소식의 힘, 재료의 힘으로 가격의 차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매매용 종목은 매매용으로, 투자용 종목은 투자용으로, 투자도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다트 해석 능력이 늘어날 거고요. 특정한 정보를 내 손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열심히 기록해서 따라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을 안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가공된 정보를 유튜브나 카페나 또 다른 형식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는 거 기업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매매 결정력이에요. 내 손으로 듣고 사고요. 변화가 되는데 팔지 못하는 매도 결정권을 남을 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려면 같이 이런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해서 쌓아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은 플랫폼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학이 가능하신 분들은 독학을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운데 중심을 꽉 잡으시고 해야 될 일을 맨날 하다 보면은 본인 능력치가 올라가고 남들이 나를 못 흔드는 때가 되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1일 1다트 하기로 해요.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뵐게요. 화이팅입니다.